네, 고 푸켓, 고 베가스, 고 FCA까지 저희들의 큰 사명을 함께 달려주시는 김희두님께 큰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 순서를 또 진행해 드릴 텐데요. 저희들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인 마이 웨니스랩은 우리의 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에 또 저희 앞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지에 사람들의 화두를 정말 아미 비즈니스는 더욱더 정교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 웨니스랩 소개해 주실 권호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호란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칭찬 많이 해주시니까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 참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목은 시대에 따른 건강의 명암 이렇게 얘기해서 명암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 얼굴과 이 얼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언제적이냐면 1950년대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2020년대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밥그릇의 차이가 있는 걸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사는 수준이 바뀌었는데 사는 수준만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식생활이 바뀌면서 활동량은 반대로 나빠졌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질환도 많이 바뀌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었을 때는 결핵과 같은 감염병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거의 완치가 됐고 반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많아졌고 수명은 굉장히 늘어서 참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옛날 얘기 한번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지금 무서워 보이시죠? 이게 비록 이제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에는 이렇게 질환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질환이겠어요? 이거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오는 이런 잇몸에 있는 검질이 이렇게 약해져서 이가 다 허물어지고 피나는 질병이었고요. 여기 아이들은 어떤 병이겠어요? 예, 구루병이라고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했고 지금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말랐지만 배는 볼록 나오는 그런 것이 비타민 B1이 부족한 각기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것은 뭐가 부족해 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족이 있으면은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양소 하나를 싹 대입해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하나만 영양소를 처방해도 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진짜 아주 큰 쾌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그림을 쭉 보세요. 보시면은 이 위에 빛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빛이 이렇게 비는데 빛의 밑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영양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빛 가운데 영양학자들과 같이 있는 무리들은 무척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아직 빛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영양학 한 사람이 다가가서 빛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쩐지 굉장히 멋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멋짐이 계속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영양학은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를 떼어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공부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을 했는데 남자는 무려 80세가 넘었습니다. 여자는 이보다 더 많아서 85세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근데 여기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숨은 이야기냐면 이 중에서 마지막에 15년 정도, 17년 정도는 아프면서 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숨은 우리의 이제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니 해도 아까 머니라고 그러셨는데 머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머니 문제는 국가에서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병 치료한다고 쓰는데 그게 무려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쓰지 말고 지금 약간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비용이 좋다.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좋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부를 쌓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시죠. 네, 모두 동의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 19년 동안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WHO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WHO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달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달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80살을 사는데 그중에 내가 질병 때문에 10년을 그냥 골골하면서 살았어. 그러면은 달리가 10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 질병 때문에 원래 80살을 살아야 되는데 75살만 살았어. 그러면 달리가 또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불편하게 살았던 시기, 또 질병 때문에 빨리 사망해야 됐던 시기, 이런 거를 모두 다 합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달리 수치가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지? 어느 질병을 관리해야 되지라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리 지수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타일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일 플롯이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여기에 색깔을 보시면은 이 색깔이 파란 색깔은 만성질환이에요. 감염성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감염성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그러니까 넘어져거나 장애로 인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라는 것을 분석한 건데요.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죠? 만성질환에서 나왔는데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많이 되냐면은 무려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는 이 달리 지수의 88%가 만성질환에서 인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요거 뭐 보이세요? 코비드 보이시죠? 우리가 코비드 되게 무서워했는데 이게 언제 데이터냐면 2021년 데이터니까 한창 코비드가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코비드의 그 달리 기여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만성질환의 기여도는 이만큼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한 15년 이상을 아프게 사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타겟은 무엇이다? 만성질환이다. 이런 답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답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잘 살려면 무엇부터 신경 써야 되지? 그러면 만성질환부터 신경 써야 되겠구나. 답을 금방 아셨어요. 근데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만성질환이 도대체 뭐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 이상 되면 만성질환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온몸에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자다가 뭐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혈당이 높아지거나 뭐 살이 찌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런 것이 모두 다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두 개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특징이냐면 만성질환은 개인차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까지 한번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증상이 많이 생기면은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약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증상이 완화가 되지만 이 여성 갱년기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 한번 이렇게 걷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겠죠? 이게 마치 조금만 더 복잡하면 전자회로도 같이 보이시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회로도 같으니까
이 중에서 맨 끝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팔이 여러 개를 뽑아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팔이 2개 이상 뽑아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식품은 어디를 건드려야 되냐면 이렇게 팔이 많은 중심을 건드리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가 타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성질환은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개인마다 고려해 줘야 되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복잡한데 중심축을 건드리면 이것이 해결이 쉽겠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건강이 있는데 이 건강을 식품을 잘 먹어서 해결해 보자, 유지해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쉬워 보이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그거 쉽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이겁니다. 열어봤더니 사람의 몸은 이렇게 복잡한 전자회로도 같고요. 식품 중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식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어떤 얘기했냐면 이 중심을 각각의 식품이 다 건드려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의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 수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코끼리가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눈을 감고서는 코끼리를 만져보고서는 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꼬리를 만진 사람들은 부드러워. 그다음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딱딱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강이 그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코끼리를 그려야 하는데 부분을 그리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지놈, 피놈, 360도 데이터 어려운 말 썼는데 이거 이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몸을 알 수 있다라고 한동안 많이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내가 무슨 문제인지를 다 알 거야 라고 해서 이것만 하면 이제 질병은 다 정복이 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성질환에서의 유전자의 역할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은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느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줘서 나쁘지 않습니다. 참 좋은데 이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유전적 소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내가 매일 살면서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요즘 새로운 단어예요. 피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시죠? 마이크로바이옴도 여기 피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건강검진 하시죠? 그 다음에 식생활 조사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잠자고 하는 것 모두 다 라이프 로깅 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피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검사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피놈 데이터가 모두 다 합쳐지면 이제 완벽한 360도 데이터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데이터가 모여지는 걸 우리가 360도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맞춤 건강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0도 데이터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라는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의 이런 360도 데이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서 아주 방대하고 복잡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AI한테 우리가 그러나 똑똑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한테 이제 건강에 대한 알고리즘을 부탁을 하면은 AI는 이 여러 사람 중에서 건강한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들 간에 도대체 이 데이터 중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건강과 질병이 되는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아주지만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해서 개인 맞춤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AI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까지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이 AI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증이라는 걸 또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을 해서 이 검증력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을 정량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진짜 정량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OK가 나야 OK입니다. OK가 아주 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면은 이제부터 드디어 실용적인 건강 조언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마이웰리스 랩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강지수 3개는 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요. 여기 안에 지금 만성질환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이들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여기 TNO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연구기관인데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나눴냐면 만성질환 잘 살펴봐. 우리가 연구 많이 해보면은 그 안에는 공통기전이 있어. 그러니까 공통기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축인 거죠. 중심축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면 어때?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중심축에 되는 공통기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아직 데이터가 있어서 만들 수 있는 3가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활성산소이고, 2번째는 대사이고요. 3번째는 근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매일 살면서 햇빛을 너무 많이 쬐거나 과도하게 음주나 흡연하거나 아니면 과식하거나 편식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는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산소가 불안정하게 변형된 것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게 누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돼서 어느 순간 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화 스트레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활성산소가 이 안에 있는 단백질, 지방, DNA를 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쭈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 기능을 못하는 나쁜 세포이기 때문에 나쁜 세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활성산소를 막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얘기인데요. 아메이에서 더블 X 잘 아시죠? 더블 X가 활성산소를 잡는데 굉장히 킹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는 대사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몸속에서 물과 산소 이런 걸 다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리고 또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빨간 것이 가장 활성이 높은 사람인데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이 대사 능력이 쭉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정체됐어요. 정체되다가 60세가 되면 급격하게 심지어는 감소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살 이후에 어른이 되면서 대사가 이렇게 저하가 되는 결과는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비만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빠서 오태가 안 난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 지표가 더블업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식품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쉽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손실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몸으로 체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그런 많이 이렇게 피부가 이제 탕탕하지 못한 건 느끼시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육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20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25살이라 25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정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위에는 떨어지는 거하고 아래 떨어지는 거가 얼마큼 차이가 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젊었을 때 이 정점을 높이 올려놓자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못하는 경우는 나중에 근손실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근손실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부터 필요해서 그다음에 대사 기능도 다 떨어지는 거 다 보실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까요? 그냥 나이만 세월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 기능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자꾸 줄어들어요. 생성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작아지니까 근육에 이렇게 자꾸 만들어라라는 그런 자극이 줄어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그걸 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흡수도 자꾸 떨어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아지는 건 아까 산화 스트레스나 다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 염증이 많아지면 근육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은 줄어들고 분해는 늘어나고 이런 다이내믹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손실되는데요. 근육 손실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시죠. 그래서 이쪽의 것은 건강한 아주 꽉 찬 근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꽉 차지 않은 근육이고 이 테두일레의 노란 부분은 뭐겠습니까? 네, 지방입니다. 총량의 법칙은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 프로파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몸무게만 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분포, 지방의 분포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이제 노화 억제 지수, 만성질환 억제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 이렇게 좀 소비자 친화적으로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100점이 만점이고 그 다음에 0점이 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스케일로 만들어서 자, 노화, 만성, 근육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면은 이걸 보고서는 그렇다. 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구나라는 걸 알고도 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이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이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수를 주는 거와 동시에 뭘 드렸냐면은 각 자기 나이 또래, 그다음에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각 자기 성별에서의 이렇게 등수까지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내가 적당히 내 나이에 맞는 것보다 훨씬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연령과 성별의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점수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X, Y, Z 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체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3만 명 데이터가 되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 여기 있는 사람은 건강이 좋다. 우리가 이거를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건강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나는 어디지? 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전체에서 나는 어느 위치인지를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뭔가 자극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칭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겠다 싶고요. 자, 이제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내 점수는 알았는데 내가 왜 이 점수야?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다 뜯어서 이렇게 건강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상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더 직관적으로 보시기가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시기가 훨씬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호등색으로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것, 그다음에 안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이 중에서 이 프로파일은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큼 다르냐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같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요소들은 실제로 저희가 10월 달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으면은 같을 찬스도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요즘 노화 속도가 대세죠. 우리도 노화 속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금 3가지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3가지 지표를 잘 모아서 이 노화 속도를 만드는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보통 이 신체 나이, 그 다음에 요게 신체 나이,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실제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는 실제 나이가 34세인데 건강 나이는 43세면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계가 1.26이라는 것은 건강보다 훨씬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 순서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건강 이 속도가 0.9라고 하면 어떠세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0.9라면 40세인 사람들이 신체 나이가 36세이라는 뜻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노화 속도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노화 속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만약에 되돌릴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속도를 주게 되면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근데 이 노화 속도는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드린 거고요. 그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에 2024년에 나온 건데 일본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94세인데 몸은 36세이시랍니다. 그래서 60년을 되돌렸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생활 습관이 답이에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노화 속도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담뿍 담고 그것을 잘 전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노화를 속도를 돌리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그 중에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람의 만성질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배웠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이 만성질환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몽땅 모아서 사람 몸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잡한 그런 비행기나 뭐 조선 같은 거 할 적에 이제 실제로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하려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제 이것을 메디컬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양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려는 용도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어떤 것을 사용했냐면은 여기 이 지표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그런 지표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야 우리 제품하고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봅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복 혈당 하나에 이상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커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문헌에 따지면은 공복 혈당이 나빠지면은 나머지 건강도 나빠진다는 문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저희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복 혈당이 나빴을 때 신경 써야 될 분야는 노란색으로 주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빨간 부분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고 노란 부분은 잠재성이 있는 거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노란 부분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겹치면 그거는 거의 주의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만들었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라 그러셨죠? 디지털 트윈이고요. 여기 있는 게 뭐죠? 저희 건강 리스크 프로파일이에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보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리더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아메이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이것들을 불을 끄기 위해서 작업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플랫폼에는 이제 소비자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줍니다. 여기는. 이거는 누구한테만 드리냐면 LBO 리더님들한테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리더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를 보시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면은 수면에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간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항산화도 안 좋고라는 프로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제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이 간에 대해서 제품을 보면 우리가 밀크시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 이러한 지표들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제 간 건강이지만 실제로 사용된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불이 여기 있는 간 건강의 불이 쫙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혈압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큐텐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있는데 이 코큐텐은 보시면은 요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BO 컨설팅을 하실 때는 ABO 가이드북에서 드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잘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컨비네이션 하는 거는 또 ABO 리더님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녹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드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그냥 건강기능식품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가 돼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강기능식품은 생활 습관을 좋게 하고 그 위에 건강기능식품을 더하면 그야말로 참 너무 좋은 거죠. 금상첨화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넣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자야 하는지라는 3가지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만성질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담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드리냐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동안 물어본 걸 가지고 어떻게 컨설팅 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걸 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아주 따끈따끈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저널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 메디슨 2025년 올해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식품이에요. 여러 식품이 있고 요 Y축은 뭐냐면 건강 노화 건강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식품은 초록색, 어떤 식품은 빨간색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아, 이 중에는 식사 중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사 요인이 만성질환이나 건강 노화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녹였냐면요.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겁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먹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먹는 걸 물어봐서 점수를 매겨서 이게 산화 스트레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15년 동안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지표하고 이 지수하고 이 건강 여러 가지 건강들이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를 다 저희가 퍼블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 건강 지수를 가지고 얼마큼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리포트에 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보시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품을 드시면서 그런데 식사도 지금 보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지금 이 식사에 이 점이 부족하니까 이 점은 좀 보강해 주세요 라는 것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단이 핵심인 것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시도록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온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이제 좀 약간 좀 피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건 뭐냐면 MET라고 얘기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문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냥 고강도 운동을 몇 분 하세요? 저강도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알고리즘이 이걸 다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8점, 중강도는 3점, 저강도는 1점 해서 모두 다 합쳐놓는 것이죠. 그런데 WHO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MET를 계산했을 때 하루에 6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6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중간 정도의 활동을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사노동 하는 건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걷기, 계단 오르기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단에서 설문으로 이걸 물어보고 뒷단에서 MET를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보고서에 600보다 더 낮은지 높은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님들께서는 또 이걸 보고 또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는 MET는 뭐다, 어떻게 계산하는데 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또 최근 논문입니다. 2024년도에 오비시티, 그러니까 지금 비만,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생활 습관으로 그럴 때에는 식사만으로는 안 된다. 운동하고 식사가 병행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퍼블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페이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것도 최근에 2024년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디컬 저널에 나온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축이 이렇게 있죠. 이 빨간 축보다 이 점이 왼쪽에 있으면 효과가 있다입니다. 빨간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효과가 없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만일에 사람들이 수면을 다 좋게 한다 그러면 심장순환기계 질환은 다 줄일 수 있다. 다 수면을 잘한다고 하면 암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줄일 수 있는 정도가 뭐냐면 심장순환기계 질환은 6.5%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암은 3.7%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거는 다 더 많이 해서 11%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수면을 잘하고 있으면 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좀 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상태를 파악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면 설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 점수를 이제 이 리포트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리더님들께서는 이 리포트를 같이 보시면서 수면 점수가 이 정도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판정할 때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박자 이제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잘 자는 것, 이 3박자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한 개인 맞춤 추천의 건강기능식품 요 4가지 이것이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꼭 해주시면 진짜로 이거는 맞는 과학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근거도 지금 다 밑에 붙여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뉴트리라이트 웰니스 플랫폼은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랩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웰니스 랩이 나오면은 데이터로 건강을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저희 마이웰니스가 서로 합칠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이런 솔루션 통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뉴트리라이트가 갈 수 있는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트리라이트 웰니스 플랫폼을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건데요. 한번 보세요. 과연 마이웰니스 랩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파트너십에 이점이 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유저들은 요즘 과학적인 지식 기반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맞춤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 우리는 내 몸에 맞는 맞춤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거 있게. 그래서 이 고객이 더 믿고 또 중간에 이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 설명하는 건강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코칭을 하는데 그냥 나의 그냥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한다라는 것을 꼭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웰니스 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의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때문에 이제 마이웰니스 랩을 같이 하시게 되면은 건강한 노화를 혁신을 하게 할 것인데요. 여기에 이 아주 커다란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면 결국에는 개인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님들의 동참과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정말 이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출시가 너무나 기대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너무나 멋진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비전을 저희들에게 또 쏙쏙들이 친절히 또 설명해 주신 권호랑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또 일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대전 ABC가 열립니다. 금요일에는 전주 A스테이션에서 OM이 열립니다. 창원에서도 열리고요. 토요일에는 또 분당 ABC에서 저희 전법 500살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또 열정과 저희들의 응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아이도FC의 또 알찬 시간이었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니 여러분들이 또 하루가 또 아이도FC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